스터디파이와 함께하는 넷플릭스 성장의 비결 영장문 스터디 챕터 2 도전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라 5, 6일차 주제 나갑니다. 모든 구성원이 비즈니스를 이해해야 한다. 직원들이 자신의 일과 임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관리자는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맥락을 제대로 제공했는지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한다. 도전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라. 가능한 한 많은 절차와 승인 과정을 없애라고 충고할 때면 어김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많은 절차와 승인 과정을 우리는 없앨 수 있을까요? 규칙이나 과정, 승인, 관료주의, 허가 따위를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당면 과제에 대해 직원들과 명확하고도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직원들에게 회사가 정확히 어디 있으며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관리자들은 당면 과제와 비즈니스가 직면한 도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경쟁이 심한 사업일수록 사내 정책, 승인 절차, 인센티브의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넷플릭스 신입사원 학교에서 테드 사란도스가 컨텐츠 윈도잉에 대해서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컨텐츠 윈도잉은 영화 배급을 위해 고안된 전통적인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영화는 처음엔 극장으로 배급되고 다음엔 호텔로 확산되고 이어서 DVD로 배급되기까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반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당시 넷플릭스는 재빨리 DVD를 배급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고 이 일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어느 날 이 신입사원 학교에서 Q&A 시간에 한 엔지니어가 질문을 했습니다. 꼭 저렇게 진행해야만 하나요? 바보 같아 보이는데요? 순간 테드 사란도스는 얼어붙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을 뿐 사실은 그조차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후 테드는 그 질문에 몰두했고 컨텐츠 윈도잉에 관한 모든 것에 도전했습니다. 몇 년 뒤 넷플릭스가 전 회차 공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테드의 도전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 회차 공개 방식은 시리즈물의 에피소드를 한 편씩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 전체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TV에서 드라마를 방영하던 방식을 관행적으로 따라왔지만 이제는 스트리밍이 보편화돼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앉아서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자리에서 몰아보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전 회차 공개 방식이 큰 인기를 끌면서 넷플릭스의 성장 속도도 더하게 됩니다. 아이디어나 질문의 가치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말라. 어떤 직급의 어떤 직원이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팀장들을 만나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직면하는 사업 문제들을 이해하도록 팀원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수시로 강조한다고 패티 맥커드는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팀원들이 너무 멍청해서 들어먹지를 않아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팀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패티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아닐까요? 라고 짚어줍니다. 패티는 팀장들에게 엄마에게 말하듯 그 문제를 설명하라 라는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예전에 패티가 주도해서 만든 인재관리 계획을 엄마에게 얘기했더니 뭘 하자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구나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잡한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업의 모든 측면을 간단하면서도 강력하게 설명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걸 해낼 수만 있다면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보상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이야기하죠. 회사 직원들이 경영진으로부터 사업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당신의 전략이 무엇인지, 직면한 도전은 무엇이고 증권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회사 경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직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주변 동료들이나 각종 소문과 음모론이 나도는 인터넷에서 허무맹랑한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다르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밀레니얼 세대는 비금전적인 혜택과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조사 결과가 그들이 일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계속 배우는 거라고 말해주기 때문이죠. 패티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생각하죠. 밀레니얼이라는 용어 자체도 참을 수가 없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저 사회초년생일 뿐인 그런 사람들 아닌가. 그들을 좀 더 가르쳐야 한다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할 뿐 그들이 배우는 걸 좋아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그들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고 인생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스펀지 같은 단계에 있으므로 그들은 당신이 먹이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치울 것이다. 간단한 군것질거리를 준다면 그것만 먹을 거고 하지만 사업 운영이라는 진짜 고기를 먹이기 시작한다면 군것질거리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외계인이 아니다. 그저 잠재력이 폭발하는 젊은 직원들일 뿐. 우리가 젊은 직원들에게 동료의 잔에 거품 안 나게 맥주 따라주는 방법 대신 손익계산서 읽는 법을 가르치고 협업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시키는 대신 정말로 협업해야만 하는 프로젝트를 준다면 그들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정한 평생 교육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패티 맥코드는 주장합니다. 직원들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패티가 구하는 측정 지표는 이렇습니다. 휴게실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직원을 만나면 회사가 앞으로 6개월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5가지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직급의 누가 되었든 관계없이 그 직원이 대답하면서 당신이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사용했던 단어를 똑같이 쓴다면 정보가 충분히 잘 흐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순서까지 만약에 그대로 따라했다면 이것은 더욱 이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직원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면 소통의 심장박동이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 성장의 비결, 도전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라. Chapter 2 스터디파이와 함께하는 넷플릭스 성장의 비결 영장문 스터디 주제문이었습니다.